네, 키워드로 시장 분석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미증시와 다소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장은 어제여서 오늘도 낙폭 과대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중국의 4분기에 좀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닥 개의치 않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 국채 금리도 좀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환율이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점은 눈에 띄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에서 매도,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들이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2차전지 대형주들 이런 쪽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도 일부 대형주들은 좀 조정입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좀 손바뀜은 아닙니다만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약간 순환매?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고사양들이 쉰다라면은 반대, 다른 반도체들이 지금 강합니다. 오늘 SNS때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반도체들도 일정 부분 못 오른 것들 좀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최근에 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고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시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들, 상단에 매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못 가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호재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 레이더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그 결과적으로는 좀 뉴스 이슈 리포트들이 좀 가미되면서 낙폭과대 주도를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가는 건 계속 갑니다.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도 알테오젠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TLB라든지 그 외 반도체 업종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못 오른 것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 외 소비주들은 조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개별 플레이다. 이슈와 뉴스에 따른 개별 플레이고 낙폭과대주들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기반이 된 빠른 순환매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낙폭과대라는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해석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 순환 반등 지속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좋은 회사들이 현재 재가치를 좀 받고 있는 건지 신규 상장주는 늘 제한된 정보여서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신규 상장주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너무 최근에 상장하자마자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를 한번 세게 냈다가 시장 때문에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계속 순환 반등이 바닥에서 탁탁탁탁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레이더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닥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다른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계속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강한데 SBB나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이런 것들보다는 두산 로보틱스가 현격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반등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약한데 에코프로 머티는 혼자서 강하단 말이죠.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것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쌓이지 않은 것들 위주로 지금 강하게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고, 단기에 급락한 것들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시장 흐름 따라서 공매도 없이, 이슈 없이 잘 가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낙폭과대주들 위주로 조금 지수보다 많이 빠지고 못 오른 것들 하고요. 얼마 전에 상장을 해서 최근에 족족 많이 받고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찾아보는 노력이 당분간 계속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 하락주들한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이나 해운 이런 것들 최근에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부분으로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수는 많이 올랐고 지수가 2,500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대형주들은 조금 약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좀 이점이 있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낙폭과대주들,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좀 가격 메리트를 조금 고려해서 덜 오른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이 영향을 좀 덜 받았던 종목군들, 이쪽으로 수급이 다소 좀 깔끔한 종목군들, 이쪽이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더 오른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은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꾸준히 홀딩하고, 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이 같은 섹터 내에서 조금 더 수급의 영향을 덜 받았던 종목군들의 유리한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 속에서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식 선물 매도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는 종목들이 지금 조금 더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뭐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뭐 해지 차원의 뭐 이런 매물이 좀 크게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많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반도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많이 빠진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가다가 많이 빠진 뭐 그냥 섹터 대장주들과는 조금 약간 다른 행보라고 신규주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 대장주들은 일단은 뭐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된 상태 속에서 최근에 빠지기 시작한 것보다는 얼마 전부터 미리 빠지기 시작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바닥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 245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뭐 최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수가 조정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지수 오른 거 대비해서 못 올랐던 종목들한테는 일정 부분 조금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서 주도 섹터 안에서 덜 오른 종목 찾기 내지는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장기 소외주에서 낙폭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노리기,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비어있는 부분을 이용하기,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계속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잘 가던 전력기기 다시 또 상승 움직임 재개되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가운데 셀트리온 두 달 만에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인가요? 얼마 전에 신고가 리스트에서도 이 셀트리온이라는 키워드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이 중변압기라든지 송배전하는 이쪽 섹터는 올 한 해 내내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했는데 지금도 고점 부근 타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모든 키워드는 낙폭과대 순환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출중했었습니다만 워낙 시장보다 오버슈팅 되어 있던 상태 속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터닝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은 향후에 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언급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건설주들도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장기 하락하고 기대치가 없는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관심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GS건설도 지금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좀 장기 소외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는 측면이겠고요. 지금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하락하고 금리 피해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만 최근에 이슈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50% 이상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대부분이 뭐 20%, 30%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워낙 강합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계속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대형 제약사들은 뭐 지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랐죠. 합병 이슈가 좀 있다는 부분들. 오늘 보시면 뭐 ABL 바이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 좀 강했었고, 오늘은 조정받지만 삼천당 제약도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안에서 뭐 역시 내년도에 이제 전망이라든지 임상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역시 또 올라갈 때마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또 다시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슈가 아직 다 지나간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은 조금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뭐 전력기기도 말씀드렸고 뭐 건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뭐 최근에 자동차 부품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악을 지나서 주가는 빠져 있는데 실적은 괜찮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좀 가격 메리트를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가격 메리트, 그다음에 그동안 금리 때문에 피해봤던 섹터주들 이런 쪽에서는 계속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되니까 종목 하나하나를 좀 잘
찍어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건설 섹터는 며칠 전부터 계속 눈에는 띄는데 뭔가 이슈가 없어서 코너별로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해도 못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낙폭과대 순환매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뭔가 좀 뭐 업황이 돌아선다거나 좋은 뉴스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건설도 그렇고요. 최근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등에서도 힌트를 찾아보시면 다 금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연준에서 금리를 뭐 내린다 소리는 원래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은 내년 중반이면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깔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 심리. 금리 때문에 엄청 피해본 것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게임,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건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리의 피해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대치가 올라간 섹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그런 상태죠. 지금 우리나라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보면은 건설주에 손이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더 미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좀 예상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건설 섹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PF 문제가 상당히 큰 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이런 쪽들은 그래도 좀 맷집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거의 한 50%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들,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것들한테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PBR이 너무 낮아진 상태 속에 있는 종목들을 시장이 좀 선택했고 뭐 PBR뿐만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봤지만 금리만 안 올라가고 금리만 떨어진다라면 좀 심리적으로 성장주 기술주들을 선호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게임,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등을 했고 건설 같은 경우는 금리 피해의 결정타를 맞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최악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계속 쭉쭉쭉쭉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어느 정도 향후에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눌림목도 좀 고려하면서 나중에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뭐 재건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가미될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 이슈 그러니까 나올 때 그 가격적인 부분, 그 기업의 주가가 높냐 낮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그리고 낙폭과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네요. 그럼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그나마 활발한 쪽이 조선과 해운입니다. 이 두 개 섹터의 동반 상승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도 그냥 낙폭과대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금 낙폭과대 그냥 계속 돌아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신조선가가 지금 고점입니다. 계속 강하게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좀 중요하겠고 향후에 좀 유가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고 해운 같은 경우는 뭐 일부는 좀 오르고 또 일부는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BDI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며칠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 영향도 살짝 있겠습니다만 오늘 보시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냥 뜬금없이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대한해운도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H&M의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다. 경기에 또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해됐고 조선이 가면 항상 해운이 같이 가는 스타일인데요. 뭐 현대미포나 현대중공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유가나 뭐 이런 부분들 빠지면서 수그러졌던 섹터인데 최근에 좀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조선가 상승 그다음에 향후에 뭐 실적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같이 어우러지면서 뭐 낙폭과대 중기 조정 마쳤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기 민감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찍고 가격적인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한 며칠간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뭐 향후에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도 시장이 향후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올라오는 모든 종목들은 다 낙폭과대가 1번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아주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된 종목들이라고 보신다라면은 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말씀드린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한테 지금 기회가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주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투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